그렇다면 이제 종목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M7 안에서는 엔비디아 오늘 낙폭 자체가 워낙 작았습니다. 0.14%면 어느 정도 뭐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일단 뭐 인텔에 대한 투자 가능성도 있고 또 다가오는 GTC 2025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GTC 2025가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AI라던가 뭐 증시에 대해서 좀 촉매제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아마 여기서 이제 블랙엘, 최신 블랙엘에 대한 블랙엘 울트라 이야기, 루빈 이야기, 뭐 세부 스펙에 대한 공개도 있을 예정이고요. 아마 여기서는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젠슨항 CEO는 또 퍼포먼스에 굉장히 좀 능한 사람이고 주가에 대해서 신경을 아예 쓰지 않는 그런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원하는 발열에 대한 이슈라던가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 최신 기술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최신 뭐 우리가 지금 어떤 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잭슨 토르가 상반기에 또 로봇 관련돼서 지금 소형 컴퓨터 쪽이 출시 이벤트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발열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유리 기판이라든지 액침 냉각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발언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결국에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더라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 뭐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둔화 그리고 뭐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축소 이런 쪽의 시장은 좀 더 불안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AI 시장에 대한 확장 그리고 지금 중국에 대한 규제 두려움도 좀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에서 워낙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도 좀 우려감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데이터로서는 시장이 지금은 좀 이렇게 믿음이 사라졌다기보다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기대치를 채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번에 일정에서 좀 눈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이 많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시장에서의 다시 한번 좀 믿음과 신뢰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GTC 일정에 대해서 근데 하나의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항상 우리가 엔비디아 하면 기대치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일단 염두를 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쨌든 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일정에 있어서 내가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유 관점을 유지를 해주시고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일정이 있으니까 여기서 분명히 뭔가 나올 거야라고 해서 매수 버튼을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큰 폭의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나는 엔비디아라는 이 기업 계속 끌고 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분할 매수로 완전히 지금은 좀 쪼개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젠슨항 CEO는 엔비디아가 견고하다라는 것을 좀 눈으로 보여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시장의 예상치에 좀 부합하지 않을 때는 또 추가적인 하방 압력 요소로도 작용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테슬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일단 정규장에서는 뭐 3 정규장에서는 지금 3% 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뭐 어제는 반등이 나왔는데 뭐 당연히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가 빠졌던 요인 살펴봤더니 1월에 미국 판매가 11% 급감했다라는 또 이슈가 붙었는데 뭐 그동안 사실 이 머스크 리스크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보유하시는 분들의 우려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이 테슬라 앞으로 우리는 뭐 6월까지 기다려봐야 될까요? 일단 저도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는 사실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정부 효율부를 계속 실행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이렇게 냉담해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지금 테슬라 CEO 이번에 머스크가 폭스 인터뷰 뉴스 한 거를 제가 봤는데 약간 좀 지금 많이 좀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정부 효율부를 해내는 데 있어서 기업 경영을 같이 하는데 상당히 부침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기업 경영을 더 집중하고 매진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효율부를 1년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기업들의 이런 기업이 지금
계속해서 좀 뒤처지거나 판매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타개를 해 나가겠다라는 그의 의지가 보여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우려를 하고 있고 불매 운동에 뭐 테러까지 일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지고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가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바이두와 좀 보조 시스템 관련돼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샤오미라던가 이런 비아디 이런 중국의 기업들이 너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이런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게 사실 이 오너 리스크라는 거는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고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빠지는 테슬라를 끌어올리는 거는 그러니까 매수를 계속하는 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테슬라의 지금 많은 비중, 주식 비중 중에 많은 비중을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이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테슬라의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지만 테슬라 자체를 지금 저가 매수니까 크게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위험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좀 더 안정이 되는 게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언제 그 시그널을 볼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기술적으로라도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잡힌다던가 아니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테슬라에 대한 위치가 트럼프가 지금 테슬라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둘의 관계는 견고해 보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언제 어떻게 미국 시장에서 좀 둘의 관계가 또 틀어질지 모른다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번 관세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다양하게 좀 의견들이 바뀌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좀 우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판매에 대한 수치가 올라오는 것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의 위치에 왔을 때 그때가 오히려 추가 매수에 대한 정확한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저가니까 대량으로 매수할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접근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적어도 기술적으로 추세 전환이 확인이 되는지 혹은 이 판매량 자체가 이 수치가 올라오는지 이 부분이 먼저 확인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미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